네, 계속 이어서 명인 방법 가겠습니다.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수목 집단을 얘기합니다. 수목 공시 방법이 있습니다. 수목을 공시하지 않으면 수목은 종속 정착물로 다룹니다. 종속 정착물 따라서 토지가 팔리면 같이 붙어서 간다는 얘기고, 수목이 공시가 되면 독립 정착물로 다룹니다. 그러면 독립 정착 다루면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공시가 됐을 때 공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무슨 방법, 명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방법? 명인 방법. 명백 인식하시는 방법이에요. 소유자가 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소유권도 기재할 수 있고요. 또 저당권 객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관습법상 명인 방법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불완전한 공식이 되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통해서는 저당권 절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이 글자가 나왔을 때 이 저당권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그 지문은 틀렸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효력에 보시면은 공시되는 물건은 소유권의 하나고 저당권 안 된다는 거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물건 취득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네,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법률 규정이 있을 때, 법률 행위는 자동 취득이 아니고 이거는 등기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고, 등기요. 법률 규정은 취득 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법률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유일한 예외가 뭐 있었습니까? 아까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 시효라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한 거고, 이건 이제 부동산 얘기고, 부동산 이제 동산 얘기지. 동산. 이 동산 물건 취득은 그다지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이 테마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산 물건 취득도 이렇게 볼게요. 동산 물건 취득. 네,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뭐 하는 경우 권리도 취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권리자인 줄 알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권리자가 아니고 무권리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권리자 취득이 있습니다. 자, 권리도 취득하는 방법은, 자, 가장 현실적인 것은 현실 인도입니다. 무슨 인도요? 현실적으로 점유가 이전되는 거 현실 인도합니다. 자, 현실 인도가 되면요, 갑에 을이 있으면 갑의 점유가 사라지고 을한테 점유가 가죠. 이게 현실 인도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취득합니다. 두 번째는 간이 인도라는 말이 있어요. 간이 인도. 이거는 갑하고 을하고 갑이 을한테 빌려준 경우에요. 이제 빌려주는 것을 공짜로 사용대체라고 합니다. 네, 사용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현재 뭐하고 있어요? 을이 빌려 쓰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유하다가 을이 내가 사겠다라고 한 경우에요. 그럼 사겠다 물었을 때 다시 점유를 줬다가 여기서 현실 인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을이 매매했을 때, 그죠? 점유를 다시 주지 않고 그냥 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점유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간이 인도. 그래서 이미 빌려 쓰다가 사는 경우죠. 그래서 양도인하고 양수인 있으면 이게 간이 인도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점유 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점유 개정은 이건 거꾸로예요. 갑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매매하면서 갑이 다시 뭐냐면 며칠간만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을한테 사용대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용대차. 그러면 점유 갔다가 다시 올 필요 없지요. 자, 아까 사용하다가 샀다고 그랬죠. 그럼 점유를 다시 이렇게 넘겨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현실 인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인도 받은 것으로 보자는 얘기고. 다음, 매매해서 만약에 현실 인도해서 무슨 인도해서 현실 인도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점유 오기는 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인도를 생략하고 을이 인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점유 계정. 반대죠. 그 다음에 이제 반환청구권 양도는 제목이 뭐죠? 반환청구권을 뭐한다? 양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건 갑이 A한테 지금 사용대차하고 있어요. 사용대차. 갑은 A한테 이제 반환청구권이 있겠죠. 이 청구권을 누구한테? 을한테 이걸 이제 매매하는 경우에요. 그럼 A가 점유하고 있는데 현실 인도를 고집하게 되면 점유가 일로 도로 갖고 와서 여기서 무슨 반둬서 현실 인도해서 다시 이쪽으로 점유를 가게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걸 생략하고 그냥 이 청구권을 갖다가 뭐 하기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잘 보시면 현실 인도했을 때 양도인은 점유를 안 하죠. 이 갑을 보는 거예요. 양도인은 점유가 떠나 있습니다. 점유 안 합니다. 자, 간인도도 갑이 점유를 안 합니다. 근데 점유 계정은 점유를 하네요. 여기만. 자, 이쪽도 점유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네 가지 인도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점유 계정이란 얘기 아시습니까? 이게 가장 독특한 형태입니다. 다 점유가 떠나 있는데 점유 계정만 점유가 안 떠나 있으니까 요걸 잘 좀 한번 눈여겨보세요. 네. 그래서 권리자부터 취득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이제 무권리자부터 취득입니다. 권리자인 줄 알았더니 권리자가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갑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을이 사용 대차 중, 자, 노트북을 사용 대차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그럼 노트북을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노트북은 동산이죠. 네, 동산을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곱게 빌려 썼다가 돌려주는 것이 당연히 예인데, 을이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노트북을 혹시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매매를 했다. 그럼 매매를 했을 때 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을이 동산을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을은 이 동산점이라는 공시를 뭐 한 거죠? 네, 신뢰했습니다. 신뢰. 이 힘을 실어줄까 말까 했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힘을 실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동산점유는 공신력 있다. 이게 민법 조문에서 249조에서 선의 취득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 취득에서 우리는 동산점유 공신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봐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을은 권리자가 아니죠. 권리자인 줄 알았더니 권리자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 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권리자고. 그죠? 이 사람은 믿었던 자죠. 제3자이죠. 제3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동산점유 공신을 인정하니까 갑이 굉장히 슬퍼지고요. 그죠? 이 을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몇 가지 볼게요. 동산점유해야 됩니다. 자, 매매라는 거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거래는 반드시 유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을은 인도 받으면 돼요. 인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가져볼게요. 동거인이다 생각하시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동산 점유니까 이제 선취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 할 수 없다는 걸까? 부동산은 선의 취득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점유니까 동산인데 공시가 혹시 등기나 등록일 때는, 그죠? 선의 취득 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 되겠죠. 두 번째, 거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거래는
자, 거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 증여는 거래가 아닐까? 거래입니다. 증여를 통해서 뭐가 가능하다?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상속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선의 취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매매는 거래다, 거래가 아니다. 매매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다? 선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요때 매매 증여 상속 가지고 요걸 또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특정 승계하고 포괄 승계를 슬쩍 갖다 놔요. 네, 특정 승계는 거래고, 특정 승계는 거래가 되고요. 네, 포괄 승계는 거래가 아니다. 또 이렇게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승계를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고요. 포괄 승계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거. 다음에 유효해야 됩니다. 유효.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가 유효라는 것은요. 1, 2, 3, 4 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불확정 무효, 확정 무효, 불확정 유효, 확정 유효 있었잖아요. 총칙에서 요 4번을 전제로 해야 돼요. 따라서 불확정 무효 상태, 이게 뭐냐면 무권 대리예요. 그죠? 네, 무권 대리. 그죠? 파는 자가 무권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 노트북을 팔았을 때 무권 대리일 때는 불확정 무효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를 통해서는 뭐가 안 된다. 네, 선의 취득 인정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 무효고요. 그 다음에 계약 자체가 만약에 아예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라. 그죠? 이게 만약에 무효다. 역시 이것도 뭐가 안 된다. 선의 취득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취소 있죠. 취소 있죠. 취소. 혹시 파는 사람 얘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취소 조문가 노는 거지 선취득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어요? 그래서 퍼펙트 유효일 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무권 대리나 미성년자가 동산을 팔았을 때는 그 무권 대리 조문 그 취소 조문 가지고 놀아야 되지 이 선취득 조문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인도 받는 아까 4가지 있었어요. 무슨 인도가 있었고, 네, 현실 인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간이 인도가 있었고, 점유 개정이 있었고,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을 해서 여기 병 이렇게 했을 때, 네, 아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을이 현실 인도했을 때, 그러면 을은 점유를 하지 않지요. 간이 인도에도 무권리자가 점유를 하지 않죠. 반환 청구권도 점유를 하지 않죠. 근데 점유 계정은 을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태도는 을이 무권리자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선의 취득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동거인으로 해서 한번 기억하시면 잘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의가 있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니은 거래 행위로 취득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해됩니다. 자, 거래시 기준이고요. 제한 능력자나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은 선취득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제한 능력자 및 BP는 취소. 여기 취소가 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뭐 있어요? 무권 대리는 여기 불확정 무효죠. 퍼펙트 유효가 아니기 때문에 선취득 인정 안 되고요.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다 되는데 여기 점유 계정만 안 되잖아요. 무권리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점유하기 때문에. 그럼 아까 좀 다른 게 뭐예요?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점유 계정도 가능했죠. 권리자는 점유합니다. 근데 무권리자 할 때는 점유 계정은 안 된다는 거네요. 이게 포인트예요. 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는 점유 계정도 취득이 인정되는데 혹시 이 무권리자일 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도풀 유실물의 특칙이 있어요. 자, 이거는 도품 유실물이 아닐 때 쓰는 얘기죠. 요거는 도품 유실물이 아니죠. 빌린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라 한다면은 도품 유실물일 때는 달라져요. 자, 지금 이런 거예요. 갑, 을, 병했을 때 선이찬 이 동산이 만약에 모이면 도품이거나 뭐라면 유실물이면 즉시 취득이 안 돼요. 뭐가 안 된다? 즉시 취득이 안 되고
자, 그럼 어차피 이 사람은 도망갔을 것이고, 이 갑이 피해자, 유실자가 피해자나 또는 유실자가 어떻게 합니까? 네, 2년 내, 몇 년 내? 2년 내 병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그래서 이 반환도 원칙적으로 무상 반환이에요. 내 거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병이 이 동산을 갖다가 공개된 시장, 그죠? 공개 시장에서 만약에 샀다면, 그때는 이제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을, 대가를 지급하고 반환한다는 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1번은 무상일 때는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시장이나 경매나 공개 시장에서 만약에 샀단다면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무상, 유상. 자,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입니다. 자, 가로 1번은 물권 포기, 법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 소멸. 자,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동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혼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혼동. 자, 혼동이 뭘까?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한다. 혼합해서 동일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다시 물권 분류가 들어가요. 네, 점유권이 있고요. 싹 들어서 옆에가 뭐가 있었고, 본권. 본권 다시 무슨 권? 소유권하고 뭐가 있다? 네, 제한물권이 있었고요. 제한물권은 다시 뭐하고 뭐가 있었다? 용익물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었죠. 용익물권은 뭐였어요? 지지전. 그죠? 담보물권은 뭐예요? 유질저죠. 그럼 혼동은 본권 안에서 얘기해요. 자, 갑이 소유권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을이 전세권이 있다고 합시다. 전세권. 그러면 본권인 제한물권 중 전세권 갖고 있다가 이 전세권자가 만약에 이 소유권 있죠. 이 소유권을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혼합돼서 섞여서 동일인에게 들어가죠. 그럼 필요 없는 전세권은 뭐 한다? 네, 소멸시키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본권 제한 물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혼합 동일됐을 때 불필요한 전세권은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 다만 이 전세권이 이미 저당권, 병한테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어 한다면 이때는 이 병을 보호를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는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는다.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소멸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본권 아닌 점유권 갖고 있던 사람이 을입니다. 자, 본권 대표 무슨 권을 취득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동은 어디 안에서의 문제다? 본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게 혼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꼭 중요한 것은 하나가 또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는 네,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병이 2번 저당권 가지고 있을 때 시험에 찾아옵니다. 자, 1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을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런데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요. 을 1번 저당권이 있고요. 두 번째 병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이 2번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아이고, 이 2번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거죠.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저당권이 두 개가 있을 때 선순위 권리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 권리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1번, 2번 저당권이 있을 때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2번을 소멸시키더라. 그런 얘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를 돕기 위해서 자, 1번 저당권자는 금수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2번 저당권자는 흙수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금수저, 흙수저. 그러면 금수저가 소유권 취득하면 금을 버릴까 안 버릴까? 안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흙수저는 소유권 취득하면 흙은 흙으로 돌아 상관없겠죠. 버려도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저당권자가 금수저고 2번 저당권자가 흙수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밑에 점유권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동은 본권 안에서의 문제예요.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점유권은 성질상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네. 자,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점유권 세계로 갑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뭐에 가는 것? 물권 총칙, 물권 변동 얘기했고요. 이제 각칙 들어가는 거예요. 각칙. 그래서 제 3절 넘어갈게요. 3절 점유권 찾으세요. 점유권. 제 3절 점유권. 자, 위치 파악하면 되겠네요. 점유권. 자, 점유권 개요 들어가니까 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2번 보세요. 민법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본권 나오네요. 자, 이것과 유무 묻지 않고 절도범 경우에는 사실 상태를 존중해서 일정 법률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뭐하고 뭐는 구별해야 돼요? 자,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그죠? 본권 대표 소유권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 본권 대표 소유권 없지만 정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 인정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본권 유무 관계없이 인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점유권은 본권 유무 관계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유의 예외가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현재 뭐하고 있으면요, 사실상 뭐하고 있으면 지배하고 있으면 무슨 권이 있고요, 점유권이 있고요. 이 지배가 없으면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192조에서 예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외예요. 자, 첫 번째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점유 보조자. 자, 두 가지가 주로 테마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간접 점유는 뭐고 점유 보조자는 뭘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간접 점유는 이런 거예요. 갑이 있고, 자, 갑이 있다는 얘기죠. 을이 있어요. 계약을 합니다. 계약. 그러면 계약을 통해서 이 을이 점유를 시켰다가 이 계약이 끝나면 반환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갑한테 인정하는 것이 무슨 점유다? 간접 점유. 즉 을이 직접 점유라는 얘기예요. 을이 키워도 다른 게 아니고 갑이 계약을 통해서 을한테 점유시켰다가 계약이 끝나면 반환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무슨 점유?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자, 비록 점유는 하지 않지만 뭐가 있다는 것, 점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직접 점유자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한테도 인정해 줍니다. 자, 물론 갑은 여기 당연히 무슨 권이 있을 거예요. 소유권이 있겠죠. 자, 뭐 빌려 썼다, 뭐 임차권 할게요. 임차권, 본권이 이것도. 그러니까 갑은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임차권, 점유 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간접 점유자에게는 자력 구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직접 점유자가 자력 구제는 다 있겠죠. 자, 이게 무슨 점유? 간접 점유. 네, 그래서 밑에 효과 보시면 점유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점유권 모든 효력이 인정된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을이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이자가 204조, 205조, 206조를 행사할 수 있으면 이쪽도 행사 가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행사할 수 있으면 이쪽도 행사 가능하고요. 이쪽 행사 못하면 행사 못합니다. 이쪽에 행사할 수 있을 때 204, 205, 206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만약에 침탈당했다. 을이 뭐 당했다? 네, 침탈이다. 그러면 이쪽도 뭐가 되고 침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몇 조를 던질 수 있으면 204조 점유반환청 던지면 이쪽도 204조 점유반환청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단 나한테 달라면 안 돼요. 누구한테? 갑한테. 갑은 병이 만약에 침탈을 했죠. 그러면 204 던져도 나한테 던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204조를 병한테 던져서 이 을한테 도로 원인시키라 그런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3번의 기억입니다. 단 점유물 반환 청구는 나한테 달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여기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자력구제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슨 건요? 자력구제권. 점유권 있어도 무슨 구제 인정하지 않는다. 자력구제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귿 직접 점유자에서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사람이 점유권 있어도 이자한테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 침탈죄 던진다는 얘기고, 그러나 을은 점유권 가지고 이쪽 공격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접점유자 점유권 있다, 자력구제권 없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보조자가 있습니다. 보조자는 지시를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요. 갑을 있으면 이게 주인이고요. 점원이에요. 주인이 무슨 자가 되고요. 점유자가 되고, 점원은 점유보조자예요. 무슨 자? 보조자. 그렇죠. 보조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니까, 점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은 무슨 권이 없다. 점유권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무슨 구제권? 자력구제권을 인정하겠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간접점유자는 점유니까 점유권이 있는데 자력구제권이 없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점유권 없는데 주인을 위해서 자력구제권 인정한다는 거, 두 가지 한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점유의 유형 들어갑니다. 자주점유, 타주점유 몇 가지 있는데 요거는 원래는 이제 197조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몇 조? 네, 점유의 모습이 있어요. 점유의 모습, 현재 점유자. 자, 모습은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네, 소유 의사가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평언도 추정된다. 이렇게 조문에 적혀 있고, 또 공연도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선의도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이제 고친 말이 뭐냐면 자주점유. 그래서 자주점유 반대말은 뭐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고요. 이제 평원의 이제 반대말은 이제 폭력 이런 말 쓰고, 공공연은 이제 은닉 비밀스럽게. 선의 반대말은 뭐다? 악의 이렇게 쓰겠죠. 근데 이 197조에서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없는 거. 딱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얘기 했을까요? 네, 이렇게 추정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추정되면. 뭐 되면?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
네, 추정 안 되면 뭐 한다? 스스로 입증한다는 거 있었죠? 그 반대를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무가 실은 무가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타주, 그것 좀 잘 좀 읽어 두시고요. 자주하며 추정되고요. 선이, 악이, 선이 추정되고요. 자,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맨 밑에 4번의 기억, 점유자는 소유사로 선입평원 및 공연하게 점유를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단 무가 실은 뭐 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추정받지 못하면 스스로 뭐 한다? 입증한다는 거. 그래서 자주점유 타주를 주로 구별하는데, 이거 구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중에 무주물 선점할 때, 자, 무주물 선점할 때는 자주점유가 요건이라는 것. 그 다음에 취득시효 있을 거예요. 점유, 취득시효. 자주점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등기, 취득시효도 당연히 자주점유가 요건입니다. 소유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습니까? 또 자주타주는 이건 마음속 의사로 주관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점유권 취득 및 승계. 네, 거기에서 1번, 2번은 생략하고요. 네, 거기 보시면 점유권 승계 효과 있죠. 3번 있어요. 3번. 네, 이 점유권 승계는 점유 더하기를 얘기해요. 점유 승계. 쉽게 표현하면 뭐죠? 이거 점유 더하기예요. 점유. 앞 사람의 점유를 합산해서 더해서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갑이, 을이, 병이 있을 때 만약에 병이 악이 10년, 을이 선이 7년, 병이 선이 8년. 자, 병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자,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것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선이 8년. 여기까지 하면 선이 15년. 자, 근데 어디까지 주장하고 싶으면요. 자, 여기까지 주장하시면 다 더해야 되겠죠. 이때는 하자가 승계가 돼요. 이때는 다 해서 악이 25년. 요거는 선이 몇 년? 15년. 선이 8년. 그래서 점유 더하기 인정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 점유 더하기를 보면 나중에 등기 더하기도 인정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이건 판례 태도예요. 이건 조문에 있고요. 등기 더하기도 인정합니다. 자, 점유 승계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 소멸 3번은 생략. 네 번째, 점유권 효력에서는 가로 2번 권리의 추정. 200조 조심하세요. 200조. 자, 200조는 도대체 뭘까 하는 얘기예요. 네. 동산 점유 추정 얘기입니다. 자, 권리의 적법 추정입니다. 자,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럼 점유자 나왔네요. 점유물이 있고요. 그죠? 점유자가 있다. 그 얘기죠. 네. 그러면 보세요. 점유물을 갖다가 이걸 동산이라 합시다. 자, 동산, 자,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본권이 있다라고 추정한다. 다른 말로 대표 소유권이죠. 그러면 동산 점유자는 네, 소유권 있다라고 추정한다 그러면 이 말은 맞지만, 자, 만약에 이게 부동산일 때 부동산 점유자가 본권 있다라고 추정한다면 이 질문 틀리겠죠. 그래서 그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은 동산 적용 조문이지 부동산 적용 조문이 아니라는 거죠. 해볼까요? 부동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점유자가 있고요. 등기자가 있어요. 등기부상 있는 사람. 점유자는 을이고 등기자는 갑이에요. 그럼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점유자한테 추정한다 이 말을 써야 되게요. 등기자한테 추정된다 이 말을 써야 돼요. 점유자가 아니죠. 반드시 뭐다? 등기자한테 뭐한다? 반드시 뭐예요? 추정된다는 말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조는 동산 적용이지 부동산 적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습니다. 점유권 기초로 하는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럼 여기 있어요. 무슨 권이 있으면요. 네, 점유권이 있으면 점유권 기초로 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물청을 갖다가 조문이 이제 204조, 205조, 206조가 있거든요. 이 세트 명칭을 뭐라 한 겁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물청, 점유권 물청. 또 본권 대표 소유권도요. 이건 나중에 또 따로 나옵니다. 이건 소유권 물청, 이건 점유권 물청, 소유권 물청도 있어요. 점유권 물청도 있고 무슨 물청? 소유권 물청 나중에 별개로 나옵니다. 이건 213조, 214조입니다. 지금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점유권 물청. 그러면 점유권이 있어야 되겠죠. 점유권. 네, 그래서 의에 보시면 점유권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로 1번에 의에서 그럼 결국 이런 얘기네요. 현재 직접 점유자. 그죠? 또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그죠? 자, 점유 보조자가 있으면 직접 점유자는 거기 점유권 물청이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간접 점유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권 물청이 있겠죠. 근데 점유 보조자는 보조자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권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점유자한테만 인정된다. 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그게 뭐냐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 세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종류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게 조문으로 하면요. 204조, 205조, 206조가 있어요. 요거는 점유권 기초로 해서 달라, 반환. 요건 점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제거. 요건 점유권 기초로 해서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어요. 반환 청구권에 있어요. 여기보다는 주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04조. 자, 첫 번째 1항은 침탈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침탈일 때만 뭘 쓴다. 침탈일 때만 204조 반환 청구권을 던집니다. 그래서 가끔 사기당해서 물건을 건네줬다. 자, 사기는 침탈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4조를 던질 수가 없다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침탈일 때는 204조를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04조 2항에서 침탈자로부터 건너간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 있어요. 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204조를 못 씁니다. 그러나 침탈자 건너간 악의의 특별 승계한테는 204조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세 번째는 침탈이라 할지라도 침탈당해서 1년 내에만 몇 조 던질 수 있다. 204조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을 만약에 경과했으면 그때는 204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가 여기 204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침탈당해서 이 1년은 이거는 반드시 소로서 해야 되는 출소 기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소 기간. 그게 팔레트입니다. 반드시 제출해야 돼. 소송으로서 침탈당해서 1년 이내에 소송으로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204조의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유의 보전에서 가로 4번 있죠. 이 방해 예방 들어갈 때 요거는 아직 침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 청구하거나 예방 그다음에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참고해 두세요. 요거 일 때는 또는 말장난할 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해놓고 전부 다 그냥 손해배상이에요. 법구조가. 여긴 및, 엔드, 손배, 여기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여기 전부 다 손해배상인데 손해배상 담보입니다. 토시할 때 여기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아까 했었습니다. 간접점유자 있었지 않습니까? 간접점유자. 자, 간접점유자는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직접점유자가 있고 간접점유자가 있으면, 혹시 을이 병한테 침탈이면 이쪽도 침탈이에요.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이 204조를 쓸 수 있을 때 이쪽도 204조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이쪽이 만약에 뭐가 아니면, 이쪽이 만약에 침탈이 아니면, 네, 이쪽도 뭐가 아니다. 침탈이 아닙니다. 그럼 이쪽이 몇 조를 못 쓰면요. 204조를 못 쓰면 이쪽도 204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을이 204조를 쓸 수 있는 상태에서 갑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간접점유자가 점유권 물청이 있다는 얘기는 이자가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더라도 200선지더라도 이렇게 가라고 요구하는 건지 나한테 바로 달라는 하면 안 돼요. 계약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200선지더라도 직접 점유자한테 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간접점유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점유권에 기인한 수와 본권에 기인한 수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아까 여기 해볼게요. 사기 있죠, 사기. 자, 그러면 갑이 갖고 있다가 을한테 사기당해서 물건을 건네줬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사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204조를 못 던져요. 그러나 소임을 반환청권 던져서 반환받을 수가 있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도둑이라면, 갑의 물건을 을이 만약에 도인이라 한다면 이때는 그냥 공격하면 다 돼요. 204조를 통해서, 몇 조를 통해서 204조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고 213조를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7번 있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관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되겠습니다. 거의 시험이 거의 뭐 99% 나온다면 거기 7번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에서 주로 나옵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회복자. 둘이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자, 점유자, 회복자 관계, 서로 계약관계가 아닐 때 점유자, 회복자. 받는 사람이죠. 그러면 점유자는 첫 번째 과실 취득권 문제가 있습니다. 과실취득권. 점유자가 과실취득권이 있는가 없는가 봤더니, 네. 자, 과실취득 관련돼서는 선의 점유자만 있더라고요. 무슨 자요? 선의만 뭐가 있고, 과실을 취득하고요. 네. 악의일 때는 과실취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반환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취득권, 선의 점유자 있고요. 악의는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점유자 회복자는 책임입니다. 자, 목적물 멸실 훼손. 목적물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훼손은 책임입니다. 책임. 자, 이것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유 의사가 있었던 자주 점유하고요. 소유 의사가 없었던 무슨 점유? 네, 타주로 나눠서 봅니다. 자주는 선의, 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냥 선의는 있는 그대로, 현존이 그대로, 악의는 전 배상. 그 다음에 타주는 어차피 돌려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은 특징 선이든 악이든 다 묻지 않고 몽땅 전 배상 들어간다는 거,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입니다. 점유자가 들어간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뭐 해달라? 상환을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로 나눠본다. 첫 번째가 필요비하고 유익비입니다. 나눠봐야 돼요. 필요비하고 유익비. 자, 유익비 돌려 달라. 유익비 필요비 다 달라는 얘기죠. 필요비는 현상 유지. 필요비는 뭐예요? 형상 유지 비용이고요. 유익비는 이건 계량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상한 청구는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그때 들어간다. 회복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비로소 필요비 유익비 달라고 들어간다. 알습니까? 그래서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과실을 만약에 취득했다면 네. 통상 필요비 상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 유익비 계량 비용입니다. 계량 비용을 청구할 때는 네. 선택은 그죠? 선택은 회복자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택하게끔 하려면요. 점유자는 계산 두 개를 합니다.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 또는 증가액,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을 계산해서 내놓으면 선택은 누가 한다? 회복자가 한다는 거. 점유자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비가 크기 때문에 유익비가 클 때는 상환 기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연장할 수 있도록 요거는 법원에 뭐 하게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이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거. 자, 필요비는 법원에 청구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유익비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만약에 안 주면 이건 이제 유치권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 무슨 권? 유치권. 네, 그래서 가로 3번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비? 유익비. 자, 이 두 가지를 잘 좀 정리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필요비하고 무슨 비? 유익비.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은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할 때 달라 할 수 있는 거. 필요 유익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법원에 청구하면 상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는 거.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203조 시험에 나온다 해놓고 가정해 둘 것. 네. 자, 이게 이제 점유권 얘기고요. 준점유는 생략하고요. 다음에 이제 소유권 가보겠습니다. 제4절. 자, 우리 이제 점유권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소유권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소유권 테마 들어가니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소유권은 첫 번째가 상린관계. 무슨 관계요? 상린관계의 타이틀을 가지고 논의가 됩니다. 서로상자, 이윤자. 특히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주의토지통행권. 주의토지통행권. 자, 요 파트가 많이 좀 거론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유권 취득이 있어요. 소유권 취득. 주로 이제 법률 규정 취득인데, 자, 여기서 많이 논의는 것이 아까 했었던 취득시효. 특히 점유 취득시 있죠. 요게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취득시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부합이란 말 있어요. 부합. 첨부. 부합, 혼합, 가공이 있거든요. 첨부 가지고, 거기서 거론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소유권, 기초란 물권적 청구권이 있었죠. 213조고 214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D로서 이제 단독 소유가 아니고 뭐다 이제 공동소유 한 문제 정도. 공유, 합유, 총유. 네. 그래서 많이 나오면 뭐 여기 네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상린관계, 취득시효 또는 첨부 두 개, 소유권 물청 세 개, 그 다음에 공동소유 한 문제씩 나온다 하더라도 네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집중할 것입니다.
자, 왼쪽 보시면은 소유권 내용 및 특질이 있어요. 뭐 전면성, 탄력성, 항구성, 관념성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소유권 범위, 상하,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위아래 미친다는 것. 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상하 범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 이건 이제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요. 이건 어디로 가냐면요.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고요. 자, 3번부터 나왔네요.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 나왔네요. 바로 이거부터. 자, 소유권 물청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하고 14조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주로 213조가 포인트예요. 213조. 자, 소유자가 누구한테? 네, 점유자한테 던져요. 점유자한테. 이 점유자가 뭐 할 권리가 없어야 된다? 네,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돼요. 즉 뭐가 없어야 돼요? 본권이 없어야 돼요. 본권.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라는 것은 네, 과거 소유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요? 현재 소유자가 던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누가? 현재 소유자. 또 점유자도 과거의 점유자는 필요가 없어요. 현재 점유자한테 던져야 된다. 그 얘기죠. 현재 점유자. 그래서 현재 점유자 속에는 네, 현재 점유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안 된다는 것. 점유 보조자는 물청 상대방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점유할 권리가 없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그죠? 본권이 있으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자,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방해 예방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상린관계 들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 가로 2번, 인지사용도 아니고요. 인지사용 관련된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주의, 토지, 통행권. 거기 보면 기출 나와 있죠. 3번, 4번. 자, 주의, 토지, 통행권 들어갈게요.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상린관계에서.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남의 토지를 통행할 때는 그냥 통하면 안 되겠죠. 주의, 토지, 통행권은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유상입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유상. 자, 근데 통행할 때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 피해가 가장 적다.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 현재 현황에 맞게끔 요구해야 되겠지. 장래 이용까지 고려해서 요구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두 번째,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 있죠. 여기까지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유상일 때 주의할 두 가지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분할 전 자기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겠죠. 그래서 혹시 분할을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분할로. 그럼 분할 전 자기 토지 돈 낼 이유는 없겠고 분할 후라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들만의 문제지. 그들만의 무상으로 하는 얘기지. 혹시 연결된 누가 나타나면 특별 승계인이 만약에 나타나면 이건 예외적으로 다시 일로 가야 돼요. 유상으로 가야 됩니다. 이때는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이라는 것이 어디의 태도? 네,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고요. 판례 태도를 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건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충하세요. 그래서 여기 3번 주의 토지 통행권하고 분할 일부 양도와 주의 통행권 있죠. 그 두 가지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 5번, 6번부터 쭉 굉장히 많습니다.
몇 번? 27번까지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사항으로 가세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상린관계 가지고는 포인트가 뭐다? 주의토지 통행권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취득이 있습니다. 소유권 취득. 법률 행위도 있고요. 법률 규정도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서 포인트는 전부 다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취득시효입니다. 2번. 이 취득시효는 이건 꼭 100% 나오는 거예요. 취득시효. 취득시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취득시효. 그럼 취득시효도요.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어요. 전체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요.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고요. 자, 반대말은 뭘까요? 동산이 있겠죠. 자, 부동산 취득시효도 있고요. 네, 동산 취득시효도 있습니다. 자, 이건 245조로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강의상, 편의상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자, 245조 1항도 있고요. 2항도 있고요. 246조 1항도 있고 2항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소유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소유의사가 들어가 있고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원도 들어가 있어요. 평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소유의사 다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공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부터 어디까지 평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놓고 이 2항만 플러스 여기만 선의 앤드 무과실이 들어가 있어요. 요 2항만 여기 선의 앤드 무과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점유가 얘기입니다. 점유.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데 245조 1항은 이게 점유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점유, 부동산 취득시효. 요거는 등기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등기 취득시효.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적인 것이요. 이건 이게 길어요. 장기. 그래서 뭐다? 이건 장기 동산 취득시효. 짧아서 이건 뭐다? 단기. 이렇게 합니다. 특징. 이래 해서 이쪽은 나중에 점유해서 나중에 이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죠? 등기.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고 이쪽은 등기하는데 선임 무과실은 뭐 해야 된다? 이건 점유를 해야 돼요. 점유. 그러니까 이쪽은 점유해서 등기하는 것이고 이건 등기해서 점유 들어가는 거니까 반대. 점유 취득시효, 등기 취득시효. 그리고 이쪽은 몇 년이냐면 점유가 이쪽은 20년을 점유를 해야 돼요. 몇 년이냐? 20년. 이쪽은 선임 무과실이었기 때문에 짧아요. 반. 10년. 자, 이쪽은 동산 취득은 일반 취득 시효는 10년. 장기. 이건 선임 5년 짧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시효? 장기 취득 시효, 단기 취득 시효. 근데 이건 시험 문제 별로 낸 적이 없어요. 주로 나오는 것은 요거. 점유 취득 시효가 타겟입니다. 무슨 시효요? 점유 취득 시효가 타겟입니다. 네, 그래서 등기부 취득 시효. 그러면 이제 그쪽 설명드렸고, 그럼 아까 이제 보충한다면 뭐 여기는 뭡니까? 여기에 추정이 되겠죠. 다 추정되는 것들이고, 추정. 요것만 뭐가 안 된다. 추정이 안 되네. 추정 무과실만. 그래서 아까 이런 말 있었습니다. 추정 중에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이 추정 안 된다고 그랬죠. 요것만큼은 누가 스스로 뭐 해야 된다? 입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만 지금 거기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효과는 전부 다 원시 취득입니다. 전부 다 취득은 전부 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승계가 아니고 뭐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소유권 취득 효과는 점유 개시 시로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 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설명했습니다.
자,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 재산권 취득시효. 자, 시효특이 되는 권리 전 용익물권 되고요. 질권, 광역권, 어업권, 무채산권 됩니다. 시효특이 인정되지 않는 거, 특히 두 번째 거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계속적이 아니거나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거꾸로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 취득시효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네, 지역권 있죠. 지역권 됩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 저당권은 안 된다는 거.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저당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취득시효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